자, 보시면 우리가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 H1 태그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그를 만들 땐 이렇게 여는 태그, 닫는 태그 해가지고 엘리먼트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마크업이라고 했죠. 마크업을 끝낸 다음에 보통 이제 CSS로 꾸며주면 되는데, CSS에서 얘를 찾아갈 때는 그냥 태그의 이름만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고 닫고 해가지고 어떻게 꾸며줄 건지. 근데 보시면 여기 태그에 어떠한 글자 같은 게 없죠? 그쵸? 기본적으로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위드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끝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이트 100픽셀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복사해서 섹션이랑 자 아티클도 이렇게 써주시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 100픽셀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려면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이 앞으로 코드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섹션을 만들거나 어떤 요소를 꾸미고 싶다. 근데 지금과 같이 보실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 100픽셀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컬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쵸? 나중에 작업하실 때도 내가 100픽셀 아니 위드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이렇게 정해놨는데 어디까지 지금 얘가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세요. 이거는 작업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내가 어떤 요소를 꾸미고 싶은데 얘가 어디까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 칠해보세요. 그럼 한눈에 알 수 있죠. 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거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잡을 때 되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 그린, 뭐 색깔은 상관없고요. 블루 요렇게 해주시면 끝.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잖아요. 근데 코드라는 게 물론 정답이죠. 예시랑 똑같죠?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짤 때는 정답 자체만 찾지 말고 정답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세요. 항상. 무조건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코드의 안 좋은 점이 뭘까요? 끝까지. 아, 그쵸? 뭐 끝까지 가는 것도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드만 봤을 때 안 좋은 거는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div 섹션 아티클 모두한테 하이트 100픽셀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div 섹션 아티클한테 하이트 100픽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스타일리스트가 좀 겹치는 거 아닌가요? 얘도 div 꾸며주고 얘도 div 꾸며주고 이렇게 나눠서 작업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이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겹친다 하시면 여러분이 이 콤마를 사용해서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셋 모두한테 하이트 100픽셀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겹치는 코드가 없이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아까처럼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 번에 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한다? 콤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라이트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처음 CSS 작성했을 때 하이트 100픽셀 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줬죠. 그쵸? 근데 두 번째 작성했을 때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게 적용됐죠? 그쵸? 아래에 있는 게 적용됐죠? CSS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에 있는 게 이겨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게 적용됐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자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아래에 있는 게 이긴다 했죠? 근데 어떤 게 적용됐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적용됐죠. 자, 우선순위라는 게 일단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만약에 얘 지우면 블루 되죠? 그쵸?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3등이에요. 3등. 근데 가장 맨 위에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린이 적용이 됐냐? 그거는 좀 더 길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이 태그들은요, 이제 HTML 원문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HTML에서 느낌표 하고 탭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애는 HTML 있고요, 헤드 있고요, 그 다음 바디 있는데 그 중에서 바디 안쪽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바디 안쪽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div라고 작성하는 거 있죠? 이게 바디 태그 안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코드펜이 우리가 작성하기 쉽게끔 그 정도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바디 태그를 굳이 안 쓰고도 이렇게 바로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그냥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태그들이 바디라는 태그 안에 갇혀 있는 건데 이렇게 CSS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게 이기지만 조금 더 이 div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찾아온 애한테 이제 좀 더 큰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게 이기고요. 좀 더 길게 찾아오는 게 이기고요. 그 다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건 important. important가 어떤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쵸? 얘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무조건 내 거 적용해 라는 뜻이 됩니다. 나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로 써라. 이 CSS 적용해라. 그래서 핑크가 적용이 됐죠. 얘 지우면 누가? 그린이. 얘 지우면 누가? 블루가. 이거 지우면 누가? 레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길게 찾아오는 거는 뭐 어디, 그러니까 사실 김혜지라는 이름이 전국에 많이 깔려 있겠죠. 그쵸? 근데 뭐 어디 사는 김혜지만 이걸 하는 게 좀 더 정성스럽게 제대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저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뭐 어디 사는 누구의 뭐 자손인 누구 김씨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찾아오는 게 이기고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important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